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봐볼 건데, 지금 삼성전자 오늘자에 굉장히 저조하게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자의 하락은 우리 모두 알고는 있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공지가 되어 있었고, 그랬던 만큼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상황이었던 만큼, 오늘자까진 주가 눌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영업이익 10조는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했던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늘자 뭐예요? 자, 삼성전자 어닝 쇼크 현실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9.1조가 나왔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10조는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해 실적 지금 9.1조, 우리가 이 10조도 전망치를 굉장히 낮춘 상황에서 어닝 쇼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위기다라는 위기론에 불을 지필 만한 정말로 큰 사건이 나왔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내려가지 않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어떤 것 때문이냐라고 하면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하락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D램 사업은 아직도 압도적인 1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건 맞아요. 단 지금 시대가 HBM을 원하고 있고, 이 HBM 사업에 뒤늦게 뛰어드는 감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매도세가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아래로 내렸던 거는 외인들의 연달은 지금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인의 매도세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강했던 만큼,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닝 쇼크 일어났는데도 주가가 눌리지 않고 있다? 지금 선반영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을 거에 대해선 미리 반영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6만 원 부근에서 밀어 올리는 강한 매수세가 계속 관찰되고 있거든요. 즉 지금 소리는 뭐냐라고 하면 이 6만 원 구간이요, 즉 6만 전자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눌리는 주가를 상쇄시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만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지금 저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요, 일단 우리 재무제표표를 보면 결국은 지금 전년 동기 실적 대비 당해 실적은 거의 274% 증가가 했고, 매출액을 보더라도 매출액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 이맘때쯤으로 돌아가 보면 작년 이맘때쯤 주가가 5만 5천 원, 5만 6천 원 하던 주가예요. 여기서 지금 274%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주가인 게 굉장히 저점이다, 저평가됐다라는 모두의 인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면 뭐예요? 지금 상황 굉장히 저점이다 판단하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매수 타점이 잘못돼서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단가 낮추기 굉장히 좋은 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물량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이 있죠.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마르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를 떠받치는 매수세 입장에서 뭐예요?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내려오는 이 타이밍에 내가 생각한 설정한 구역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이 물량을 모으기 전까지 추가적인 매도세가 등장하거나 추가적인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물량을 모으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대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부근에서 일단은 저점 부근을 확실하게 다졌는지 체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체크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6만원 구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매수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매도세가 강해져요. 그러면 강한 매수세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눌러줘, 그럼 난 저점에서 잡을게 더 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럼 우리 59,000원까지는 열려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6만원에서 나올지 59,000원에서 나올지 몰라요. 단 반등은 반드시 나오고, 일단 이 반등이 나와야 회복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잡아서 좀 큰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같은 저점에서 지금 평단가 효율적으로 낮춰서 나도 지금 손실 중인 계좌를 줄이고 다시 수익인 계좌로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비용 드는 거는 없고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왕이면 좀 평단가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제가 이 평단가를 알고 있어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지금 삼성전자 상황 많이 안 좋으신 주주님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좀 추가 매수 어디까지 떨어지고 확실하게 저점 잡히면 강하게 매수하겠다 기다리시는 주주님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이 타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매수 타점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내 승률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준비가 너무 어렵다, 좀 같이 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듯 일단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다라는 것까지는 우리는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주가분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앞으로는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양 5세대 HBM에 대해서 공급을 확정을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택서 실사가 마무리됐는데, 자, 이게 지금 최종적인 퀄 테스트로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일단 업계에서는 퀄 테스트 통과 이전에 거쳐야 하는 관례적인 수순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이번 실사는 삼성전자의 8단 HBM3에 대한 내부적인 양산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만큼 그런 별 뉴스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퀄 테스트. 퀄 테스트를 받기 전에 일단은 지금 기존 제품에서 품질 문제, 그러니까 발열에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런 만큼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사안이고, 일단 퀄 테스트 전에 이 실사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한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 그 소문무성하던 삼성전자의 HBM3E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건, 퀄 테스트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에 지금 5세대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미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죠. 그런 만큼 어차피 지금 삼성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드 벤더고, 서드 벤더는 엔비디아가 벤더사마다 지금 좀 차별을 두는 걸로 유명한 만큼 메인 벤더에 비해서 일단 수량도 적고, 단가 같은 경우도 거의 본전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단가를 책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삼성은 메인 벤더 자리가 아니면 SK와의 간극을 줄일 수 없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승부수 띄웠습니다. HBM4의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하면서 삼성 커스텀 조직 만들고 TSMC 영입 인재를 전면에 배치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요. 결국은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8단과 12단 지금 아직까지도 퀄 테스트를 못 받고 있는 도중, 일단 8단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그리고 12단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메인 벤더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만큼 삼성전자에서 여기서 반전하기 위한 방법은 HBM4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5세대도 앞서갔는데 그러면 6세대도 당연히 먼저 앞서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일단 HBM4부터 공정 난이도가 대폭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자, 5세대 HBM은 1024개의 입출력 단자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반해 6세대부터는 단자 수가 이보다 2배 많은 2048개로 확대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HBM은 나노 공정을 활용하는 만큼 전자간섭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회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칩 안에 들어가는 이 회로들 사이를 전자가 일자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는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여길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걸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 반도체의 핵심이고,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밑에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 양자 도약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인데, 왜냐면 나는 이 값을 원하고 입력을 했더니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튀어나온다. 명백한 오류고 크리티컬한 오류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회로가 얇아지고 촘촘해질수록
이 전자들이 양자 도약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사이를 절연체를 넣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회로들이 일정한 간격이나 아니면 설계에 의해서 양자 도약의 확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즉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입출력 단자가 2배 많아졌다는 건 회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지금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이란 얘기예요. 즉 5세대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6세대가 먼저 만들어진다라는 보장이 어디도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HBM4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도 10분 활용할 수 있다라는데 HBM4부터는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결국은 우리 로직 다이가 원래는 스탠다드 타입이 존재가 했어요. 그 위에 적층을 하는 방식이었던 기존의 세대에서 이제부턴 이 로직 다이 논리 기반으로의 고객 맞춤형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로직 다이에 있어서 지금 TSMC에 의존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일단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일단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TSMC랑 아무래도 한 기업에 비해서 정밀도나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예 패키징, 그러니까 메모리,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사실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빠르게 가변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5세대를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5세대보다 지금 6세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을 한 삼성전자인데, 일단 선결 과제가 있어요. 이퀄 테스트요. 아니 어차피 6세대의 목숨을 건대매라고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정확하게 타이밍 싸움,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먼저 개발을 하냐도 중요한데 누가 먼저 납품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5세대 퀄 테스트를 안 받았다? 6세대 퀄 테스트 오래 걸릴 겁니다. 그에 반해 SK하이닉스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세대가 나왔다? 빠르게 퀄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유의미한 차이를 두게 될 거고, 그런 만큼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선결 과제는 이거에 대한 퀄 테스트 통과라고요. 자, 그런 만큼 이렇게 좀 역대급 호재가 나왔는데도 우려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단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지금 폭등의 기점은 퀄 테스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사까지 완료하고 공급의 예정이 들어온 만큼 일단 지금 당장은 퀄 테스트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 한 주라도 더 매수해서 수익 늘릴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일단 퀄 테스트 지금 연내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그게 시작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문제는 매물대를 너무 많이 쌓아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정말로 뭐 극적인 가파른 상승은 나올 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N자형 소화를 하면서 N자형 상승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파악해서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모으고 내가 지금 안 좋은 매수 타점을 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 퀄 테스트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된 거고, 일단 뭐 서드 벤더라고 해서 뭐 수익도 실익성이 없는데 이거 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중요해가 아니라 HBM4에 철저하게 지금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로드맵 언제 나와요? 2025년 초에 나올 거예요. 항상 이쯤에 삼성은 기업 발표를 갖고 이 기업 발표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올 겁니다. 이 로드맵을 기점으로 해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주가가 폭등이 나올 텐데, 우리는 그 두 구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일단 걸리는 게 72,000원과 80,000원 구간이에요. 이때는요 매물대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좀 크게 일어날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유의하시면서 좀 매매 진행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아직 타점을 좀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서 타점 잡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때그때 올바른 대응을 해야 나의 승률이 높아지고 이게 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혼자서 대응할 때는 내가 좀 아쉬운 결과들을 남겼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조금 같이 하면서 큰 수익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2-9671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수 타점 집중합니다. 언제까지? 일단 61,500원 깨고 종가상 흐름 위로 올라설 때까지는
매수 타점이 맞아요. 그 이후에 올라서고 나면 좀 가파른 상승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가파른 상승의 변동폭을 우리가 모두 이용하기 위해선 이 저점에서 물량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단 그러면 뭐예요? 이 물량부터 집중할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저점 얘기 계속 많이 나왔는데, 저점이면 매수한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큰 수익 볼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준비가 너무 어렵다, 올라가는 흐름에서 내가 대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 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오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 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수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